If you want to get rich, you have to work hard for it. 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스누패 63회차 2부 라리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앞에 그 공굴로 가는 영상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2월 됐을 때마다 이제 나오는 영상이 될 겁니다. 될 거고요. 재밌죠? 이게 될 거고 1부 길었으니까 2부도 길 것 같거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라리가고요. 라리가고 요거는 오늘 나왔던데 그 월드컵 이게 마스코트입니다. 맨 오른쪽 독수리 미국, 가운데 멕시코, 왼쪽이 캐나다. 이렇게 귀엽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디즈니 느낌 많이 나지 않나요? 딱 그 느낌 납니다. 월드컵 우승컵을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자, 1부, 2부는 이렇게 간단히 찍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랑 레알은 최근에 아틀레티코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리버풀이랑 경기 보니까 아직 좀 그렇죠. 그렇고 레알은 완벽합니다. 사실 두 팀의 경기는 무승부를 찍는 게 정석인데 왜 레알 승을 찍냐면 레알이 너무 완벽합니다. 미쳤어요. 레알 지금 8연승인데 적어도 한 10몇 연승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레알은 거의 뭐 안 지는 팀이니까 무승부가 걱정인 팀이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흔들리는 아틀레티코의 상태로는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비아레알이랑 빌바오는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팀 상태가 안 좋아요. 빌바오는 그래도 한번 찍어보는 게 낫겠죠. 빌바오는 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라이 알바레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밑에 지금 장난 아니에요. 라포르트 지금 데려왔는데 지금 부상 그거 들어가가지고 윌리엄스 형제는 다 나갔고요. 지금 개꿀입니다. 개꿀. 제가 보기엔 개꿀. 개꿀이고 엘체 셀타는 다시 1대1인데 제가 1대1 때문에 했는데 1대1 깨졌는데 리그에서 안 깨졌잖아. 저는 한 번 더 가서 진짜 세계 신기록을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고 마지막 베티스 오사수란 베티스죠. 오사수나가 생각보다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베티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남은 두 경기를 들어보시고요. 최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분석 보고서 이걸 가지고 스페인 라리가 두 경기를 좀 제대로 파볼까 합니다.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오늘 저희가 볼 경기가 ICD 마요르카 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그리고 라요 바이에타노 대 세비야 FC 이 두 경기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가 그냥 뭐 승패 예측 이런 걸 넘어서요. 팀들 최근 분위기나 감독 바뀌고 나서 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누가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변수들 이런 것까지 다 짚어져서 이거 경기 보기 전에 진짜 각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저희 목표는요. 이 보고서에서 진짜 중요한 정보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통찰력 이런 걸 쏙쏙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기는 이걸 봐야겠구나 딱 감 잡으실 수 있게.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마요르카랑 알라베스. 일단 두 팀 현재 상황부터 좀 보죠. 마요르카가 지금 19위 강등권이에요. 알라베스는 10위 중위권이네요. 숫자만 보면 알라베스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 마요르카가 최근에 좀 보여준 게 있어요. 바로 직전에 에스파뇰 원정에서 3대2로 지긴 했는데 그 전에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잡았잖아요. 홈에서 1대1 무승부. 이거 꽤 크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순위만 보면 마요르카가 완전 아래인데 아틀레티코 같은 팀한테 승점을 땄다는 거 이게 그냥 운은 아니거든요. 특히 에스파뇰한테 지고 나서 바로 다음 경기였는데도 집중력을 보였다는 거. 이건 새로운 야고보 아라사테 감독 체제에서 팀이 좀 정신적으로나 위기관리 능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면 이번 알라베스전 또 홈이잖아요.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그러네요. 반면에 알라베스는 10위인데 분위기는 오히려 좀 안 좋아 보여요. 보고서 보니까 경기력이 막 뭐랄까 좋았다 나쁘다 하는 것 같아요. 9월에 빌바오 원정에서 이겼다가 다음 세비야 홈에서는 지고 헤타페 원정에서는 비기고 뭔가 좀 팀 색깔이 안 잡힌 느낌.
심지어 언론에서는 뭐 5연패 중이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선수들 압박감 좀 심하겠는데요. 그렇죠. 10위라는 순위가 오히려 좀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알라베스가 겪는 불안정성을 가리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수비예요, 수비. 최근 3경기에서 10골을 먹혔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하죠. 단순히 운이 나빴다 이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걸 만회할 공격력이 또 안 된다는 거.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수비를 좀 단단히 하려니 골을 못 넣고 공격적으로 나가자니 뒷문이 그냥 확 열리고 이런 악순환이죠. 코우데트 감독 머리 아플 겁니다. 그런 알라베스를 만나는 마요르카는 감독 바뀌고 나서 전술도 좀 달라졌다면서요? 그 아기레 감독 때는 엄청 수비적이었잖아요. 5백 쓰고. 근데 아라사테 감독은 좀 다른가 봐요. 네, 맞아요. 아라사테 감독은 그 5-3-2 포메이션에서 좀 벗어나서 더 직선적이고 빠른 역습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수비 성공했을 때 바로 전환하는 거. 골키퍼나 수비수가 저 앞에 특히 측면에 있는 공격수한테 한 번에 쫙 길게 넘겨주는 거죠. 롱파스. 롱패스 위주로. 네. 이게 좀 단순해 보일 수 있는데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그 긴 패스를 받아서 마무리해줄 선수가 딱 중요하겠네요. 바로 거기서 코소보 국적의 장신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 이 선수가 나오는 거죠. 무리키가 경기당 공중볼 경합을 거의 13번, 평균 11.8회 이걸로 라리가 전체 2위래요. 제공권이 그냥 압도적이에요. 단순히 키만 큰 게 아니라 헤딩 능력 자체가 좋아요. 위치 선정도 그렇고 아라사테 감독은 이걸 완전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보고서 보면 마요르카 미드필더 중에 왼발 킥 좋은 선수들이 있대요. 이 선수들의 날카로운 크로스 이걸로 무리키 머리를 딱 노리는 거죠. 이런 패턴을 계속 연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랄까 섬이라는 특성상 이런 시원시원한 공격 팬들도 좋아할 거고요. 알라베스 수비진한테는 엄청 부담이죠. 와, 듣기만 해도 알라베스 수비는 진짜 머리 아프겠네요. 무리키가 딱 버티고 있고 옆에서는 계속 크로스 올라오고 그럼 코우데트 감독은 어떻게 막으려고 할까요? 보고서에는 뭐 측면 크로스 막고 박스 안에 사람 늘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기본 방향이겠죠. 일단 측면에서 크로스가 못 올라오게 윙어든 풀백이든 붙어서 압박하고 설령 올라오더라도 박스 안에서 무리키한테 공간 안 주려고 센터백들이 막 달라붙고 수비 숫자 자체를 늘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진퇴 영난 문제 이게 또 걸려요. 수비 숫자 늘리고 측면 막는 데 집중하면 공격으로 나가는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공격 숫자도 줄고 반대로 공격적으로 나가면 마요르카 역습 한 방에 수비 그냥 뚫릴 수 있죠. 특히 무리키한테 가는 롱패스 때문에 라인 올리기도 부담스럽고요. 코우데트 감독 선택이 진짜 중요해졌어요. 전술 싸움도 재밌겠지만 근데 실제로 뛰는 선수들도 중요하잖아요. 양팀 다 못 나오는 선수들이 좀 있다면서요. 네, 이것도 변수죠. 마요르카는 그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사모 코스타 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못 나와요. 코스타가 중원에서 딱 버텨주면서 상대 공격 끊고 수비 보호하는 역할인데 이 선수가 없으면 수비가 좀 불안해질 수 있죠. 골키퍼 이반 케아르랑 공격수 아사노 이 선수들도 부상이고요. 특히 코스타 공백 이거는 알라베스가 중원 싸움에서 좀 해볼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알라베스 쪽은요? 알라베스는 공격수 우고 노부아 이 선수가 부상이에요. 근데 뭐 예라이 알바레스, 정지 얘기는 아틀레틱 빌바오 선수니까 여기랑 상관없고요. 그래도 마요르카 코스타 결장이 좀 더 타격이 커 보이긴 하네요. 그럼 예전 맞대결 기록은 어땠어요? 누가 좀 더 강했나요? 최근 5번만 보면 마요르카가 3승 1무 1패로 꽤 괜찮았어요. 홈에서는 더 좋았을 거고요. 재밌는 건 이 두 팀 경기가 골이 잘 안 터졌대요. 보고서 보니까 총 득점 2.5골 이상 나온 오버 비율이 16.7%밖에 안 된다고. 엄청났네요. 네, 그러니까 뭐 서로 조심스럽게 하거나 수비적으로 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좀 비슷할까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봤을 때 보고서는 어느 팀 승리를 예상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마요르카 승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홈 경기잖아요. 그리고 아틀레티코랑 비기면서 보여준 그런 경기력, 회복 탄력성, 또 강등권 탈출해야 한다는 동기부여도 강할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알라베스 수비가 불안하다는 그 약점, 이걸 아라사테 감독의 새 전술, 특히 무리키 제공권이랑 그 정확한 크로스로 공략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어쩌면 마요르카가 좀 일찍 골 넣고 그 다음에 잠그는 식으로 운용해서 이길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알라베스도 뭔가 카드는 있을 텐데. 그럼요. 축구의 100%는 없으니까 알라베스가 그 마요르카 핵심 사모코스타 없는 중원을 잘 파고들어서 거기서 우위를 잡는다. 그럼 경기 달라질 수 있죠. 또 빌바오 원정 이겼을 때처럼 선수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하면 뭐 비기거나 아니면 이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도 최종 예측은 마요르카 쪽으로 좀 기운다. 네, 보고서는 마요르카의 2대1 승리 이걸 최종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라사테 감독 오고 나서 전술 방향도 명확해졌고 홈팬들 응원 받으면서 팀 장점을 잘 살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그 무리케스는 직선적인 공격이 흔들리는 알라베스 수비에 잘 통할 거다. 여기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요르카 알라베스 경기 핵심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 라이오 바이카노 대 세비야. 이 경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이오는 14위, 세비야는 12위인가요? 뭐 10위라는 얘기도 있고 시즌 초반이라 순위가 막 바뀌네요. 아무튼 두 팀 다 중하위권이라 승점 3점이 진짜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경기는 날짜랑 시간이 정보가 조금 일단 라이오 바이카노 이 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홈이랑 원정 경기력 차이예요. 엄청 심해요. 지금 1승 2무 3패, 득점 7점에 실점 9점, 득실차 -2인데 중요한 건 홈에서는 아직 안 졌다는 거. 2무죠.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승률이 아니라 불패율이 거의 90%에 육박했어요. 89.47%였나? 그 바이에카스 구장에선 완전 다른 팀이에요. 완전 홈 깡패군요. 그렇죠. 근데 원정 가면 완전 다른 팀이 되고 이런 기복 원인 중 하나로 전술적인 약점도 좀 있는데 공중볼 처리가 약하고 수비수들 발이 좀 느려서 역습에 약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홈에서는 잘하는데 그럼 세비야는 라이오보단 순위는 조금 높지만 분위기는 영 안 좋아 보여요. 2승 1무 3패, 득실차 0, 빌바오 헤타페한테 연패하다가 잠깐 괜찮아지나 했는데 바로 직전 비아레알 홈에서 또 졌어요. 2대1로. 뭔가 팀이 안정을 못 찾는 느낌인데 이거 혹시 근본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세비야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부상이에요. 부상 악령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못 나오는 선수 명단 보면 주전 공격수 아코르 아담스, 시즌 초에 반짝했던 윙어 에주케, 근육 부상, 중원의 핵심 소우랑 호르단, 디스크 부상, 센터백 은장주까지. 와, 주축 선수들이 그냥 다 빠져 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몇 명 빠진 게 아니라 팀 밸런스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알메이다 감독은 진짜 매일 경기 누구 쓸 수 있는지 체크하고 라인업 짜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거예요. 주전급이 그렇게 많이 빠졌으면 라이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데 싶겠는데요? 라이오 전술 스타일은 좀 어떤 편이에요? 홈에서 강한 비결 같은 거? 라이온은 원래 점유율에 그렇게 목숨 거는 팀은 아니에요. 공을 좀 내주더라도 효율적으로 공격해서 골을 넣는 좀 실리적인 축구를 하죠. 보고서에서도 볼 점유율 낮고 유효 슈팅 적어도 골 넣는 비율은 꽤 높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아마 홈에서는 팬들 응원 받으면서 선수들이 더 집중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방 터트리는 능력이 더 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약점도 확실하다고요? 아까 공중볼이랑 역습에 약하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라이오 약점은 좀 명확한 편이에요. 일단 팀에 키 큰 선수가 별로 없어요. 보고서 보면 190cm 넘는 선수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상대가 크로스 올리거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중볼 다툼에 좀 약하고요. 또 주전 수비수들 발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서 상대가 빠르게 역습해 들어오면 뒷공간을 좀 쉽게 내주는 편이에요. 심지어 파울 안 하려고 너무 소극적으로 수비하다가 오히려 슈팅 각을 주는 경우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홈에서는 이게 좀 덜 보이는데 원정 가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렇군요. 세비야는 그럼 부상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라이오의 이런 약점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알메이다 감독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원래 세비야가 3-4-3 이런 공격적인 포메이션도 쓰고 했는데 지금처럼 선수가 없으면 기존 틀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알메이다 감독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쓸 수 있는 선수들, 예를 들어 공격수 이상 로메로나 측면의 루벤 바르가스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거예요. 경기 운영 방식도 바꾸고요. 어쩌면 라이오 약점인 공중볼 노리고 높이 싸움을 걸거나 아니면 라이오 수비 뒷공간 파고드는 빠른 역습을 시도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경기는 그거예요. 세비야가 이렇게 약해진 상태로 라이오의 그 명확한 약점, 공중볼 역습을 얼마나 잘 찌르냐. 반대로 라이오는 홈이점 없고 조직력 흔들리는 세비야 상대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기하면서 결정력을 보여주냐. 이 싸움이죠. 서로 약점을 누가 더 잘 파고드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축도 부상 선수가 있다면서요. 네, 라이오도 없는 건 아니에요. 주전 센터백 루이스 펠리페. 이 선수가 햄스트링이라 몇 주 못 나올 것 같고 공격수 랜디 은테카도 무릎 부상이라 나올지 모르겠대요. 수비 핵심인 펠리페 공백은 좀 아쉽죠. 근데 공격에는 28라손 알바로 가르시아 이 주전 윙어들이 있고 요즘 폼 좋은 호르에데 프로토스도 있고요. 펠리페 빈자리는 조슈아 베르트루트 같은 선수가 은테카 자리는 세르지오 카메오 같은 선수가 메워야겠죠. 세비야는 워낙 빠진 선수가 많으니 남은 선수들 부담이 크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한 이상 로메로, 루벤 바르가스 이런 선수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줘야 해요.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위기가 알렉시스 산체스나 후알로 산체스처럼 새로운 선수나 어린 선수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영웅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보고서에서 예시로 든 거고 실제 나올지는 경기 봐야 알지만요. 역사적으로는 둘이 붙으면 어땠어요? 세비야가 그래도 이름 있는 팀인데 라이오한테는 좀 강했겠죠? 네, 전체 기록만 보면 세비야가 압도적이에요. 58번 만나서 33승. 라이오 홈에서도 9번 이겼고요. 과거에는 확실히 세비야가 강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 기록이에요.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선 세비야가 2승 3무. 지진 않았는데 막 압도하진 못했어요. 특히 3번이나 비겼다는 거. 이건 두 팀 차이가 예전보다 줄었거나 세비야가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 이름값보다는 현재 상황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전문가들 예측은 좀 어떤가요? 네, 예측도 세비야의 그 과거 기록보다는 현재 상황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예요. 한 전문가는 라이오 홈 승리를 보면서 재밌게도 1.5골 이상 득점이랑 양팀 모두 득점은 실패 이걸 같이 예상했어요. 네,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라이오가 1대0이나 2대0 이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비야 공격수들이 다 빠져서 골 넣기 힘들 거고 라이오는 홈에서 워낙 실점을 잘 안 하니까 이걸 다 고려한 합리적인 예측 같아요. 물론 최근에 비긴 경기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팽팽하게 가다가 그냥 비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아하, 종합해보면 이 경기는 결국 세비야의 그 심각한 부상 문제, 이게 정말 큰 변수고 라이오의 거의 안방 불패 수준인 홈 강세, 이 두 개가 딱 부딪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객관적인 전력이나 이름값은 세비야가 위일지 몰라도 지금 쓸 수 있는 선수, 팀 분위기, 경기 장소까지 다 보면 라이오가 절대 불리하지 않아요. 세비야는 어떻게든 없는 선수들 메꿔보려고 할 거고 라이오는 이 기회다 하고 홈팬들 응원 받으면서 막 몰아붙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결론도 라이오 바이에카노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어요. 1대0 아니면 2대0 이런 저득점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무승부 가능성도 물론 열어두고 있고요.
네, 오늘 이렇게 스페인 라리가의 아주 흥미로운 두 경기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같이 꼼꼼하게 봤습니다. 마요르카는 새 감독 전술이랑 상대 약점을 파고들어서 반등을 노리고 있고 라요 바에카노는 막강한 홈 이점에 상대 부상 악재까지 겹쳐서 승점 가져올 기회로 보고 있네요.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시즌 초반 순위표만 봐서는 모르는 변수가 정말 많아요. 스쿼드가 얼마나 두터운지, 갑자기 누가 다치는지,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팀 운명을 바꾸잖아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경기 보실 때 그냥 누가 이길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런 팀 내부 사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요르카가 무리키를 어떻게 쓰는지, 세비야는 부상 공백을 어떻게 메우려고 하는지 이런 게 경기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이나 이걸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맞아요. 라요처럼 홈 어드밴티지라는 게 과연 세비야 같은 강팀의 이름값이나 전력 차이를 얼마나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것도 직접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마요르카의 무리키처럼 진짜 압도적인 선수 한 명이 팀 약점을 얼마나 가려둘 수 있나? 이것도 볼만하겠네요. 바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면 축구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재밌어지죠. 혹시 여러분은 오늘 분석 외에 이 경기들에서 또 어떤 다른 변수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최종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 화면에 다 들어가죠. 이렇게 나오는데 마요르카와 라요가 조금 이변을 선택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 맞지 않나 싶어요. 예, 맞지 않나 싶고 무승부가 더 가능성이 높죠.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하지만 저는 그래도 승을 알라베스의 지금 수비 상태가 좀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홈 경기면 충분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을 모두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데이터는 저기 제가 게시물에 올려놨죠. 그 데이터는 계속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그리고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맨날 제가 정리하는 거니까 하도록 하겠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 주말이 바빠가지고 회원용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내일 오후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리 만들어서 이 원고를 올려놓고 난 다음에 내일 늦게라도 제가 어차피 뭐 11시니까요 마감이 그때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배팅은 2-3시간 전에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